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났는데요. 정식 항로를 운항하던 중에도 강바닥이나 이물질에 닿는 사고가 15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버스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에 대한 안전 점검 조치가 끝날 때까지 해당 구간의 운항을 중단하고 나머지 구간만 부분적으로 운행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잠실 선착장 앞 100여 미터 앞에 멈춰서 있는 한강버스. 지난 15일 저녁 정식 항로를 오른쪽으로 벗어나 운항하다 강 바닥에 걸린 겁니다. 해당 위치는 가스관, 보호공 등 지작물이 자리한 곳으로 운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해가 저문 저녁 배터리 문제로 우측 항로 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광으로 충전하다 보니까 충전 배터리의 좀 기능이 좀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체가 와서 확인하고서 배터리 기능이 좀 충분한 것으로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앞서 한강버스가 정상 항로로 운행 중에도 강 바닥이나 이물질에 닿았다는 보고가 총 15번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13건이 집중됐는데 한강버스 측은 정밀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갈수기다 보니까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고와 별개로 앞서 서울시와 한강버스는 뚝섬 선착장 인근 수심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8일까지 이 구간을 무정차 통과하고 이물질과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오는 19일 만조 시점에 맞춰 배가 떠오르면 자력 이동하거나 예인선을 통해 인양할 예정입니다. 한강버스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가 끝날 때까지 해당 구간의 운항을 중단하고 나머지 구간만 부분 운행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최고 2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기금 조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가정이 파탄난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데요. 경찰은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00만 원을 압수하고 5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줄지어 계단을 내려가던 형사들이 한 집으로 빠르게 들이닥칩니다. 컴퓨터를 하고 있던 남성들 손엔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지금 대법원 위반으로 체포영장에 체포하는 거야. 너네 처리할 수 있고 변명 계획이고 체포할 수 있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살인적인 고리로 돈을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조직은 모두 3개로 경찰은 46명을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3,800%에서 최대 24,000%의 이자를 붙였습니다. 법정 이자율의 1,200배에 달하는 고리로 이자만 3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은 지인 연락처와 본인 인증 사진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직장에 수십 차례 연락하며 협박했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아침에 사무실 문 열 때 가갖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기 전에 지금 보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잘해드리면 좀 잘합시다. 범죄 수익금은 외제차 구매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00만 원을 압수하고 5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액이라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불법 사금융에서 금원을 빌리는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대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또 다른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외국인 선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동료 선원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선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선박 내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뤄지는데요. 긴급 체포한 해경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한 남성이 모형으로 만든 흉기를 들고 문 쪽으로 향합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남성을 향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은 베트남인 선원, 방 안에 있는 남성은 선장을 대역해 현장 검증합니다. 갑판장인 40대 A씨 등 베트남인 3명은 지난 9일 자정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약 3,000톤급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는 화물선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트남 선원들이 노래 연습을 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가지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의자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입니다. 동료를 폭행한 사실을 보고받은 선장은 3명에 대해 강제 하선을 결정하고 선사에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 3명은 소화용 도끼와 쇠망치 등을 챙겨 선장 침실로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선장을 직접 흉기로 위협하는가 하면 다른 동료 침실을 찾아가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선박 대리점에 신고를 받은 해경은 A씨 일당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선박 내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해경은 지난 11일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1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시장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가 평소 이른바 모야모야병을 심하게 앓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인데요. 경찰은 운전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의료 자문할 계획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1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 A씨. A씨는 사고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야모야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존밖에 안 들었어요. 그 잠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뇌출혈이나 마비, 감각 이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3일 조사 과정에서는 모야모야병과 관련한 질문에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틀 만에 평소 앓던 지병이 운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란 입장에서 병이 심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지병이 사고에 미쳤을 영향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 탑승한 직후 돌진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보강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해 해당 질환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의사협회 등에 자문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오늘 국가유산청이 종묘 맞은편 재개발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묘 훼손을 우려하며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서울시는 이에 즉각 반발하는 등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출구 없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에 제4 세계유산 영향평가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5일 유네스코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데 따른 겁니다. 세운 사지구 고층 건물에 의해서 종묘 세계유산이 훼손될 것을 우려를 하는 걸 다시 명시하면서 서울시는 세운 재개발에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하고 유네스코 측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의견 등을 포함한 답변 회신 기한으로 전한 건 한 달. 해당 메시지는 서울시에도 전달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주 세계유산법에 따른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마친 데 이어 하위 법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평가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기준을 정한 하위 법령은 마련되지 않은 탓입니다. 출구 없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체부 그리고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서울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국가유산청이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히며 피해를 겪어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